한국 기술이 없으면 미국은 곧 무너질 겁니다. 미국 전략무기국 부국장의 한마디에 백악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전면 통제 선언 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모든 시스템이 멈춰선 그날 오직 대한민국만이 아무런 타격 없이 멀쩡했습니다. 한국이요? 분명 데이터를 조작했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를 믿지 않았고 한국을 짓밟아주기 위해 즉시 조사단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단 40분짜리 실험 한 번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MIT 평가단은 경악했고 이 소식을 접한 34개국은 대한민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를 구한 대한민국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미군이 곧 무너질 겁니다. 그날 새벽 전략무기국 상황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오전 6시 중국이 히토류 전면 통제를 발효시킨 지 정확히 6시간 만이었죠.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무기국 부국장 마크 스탠튼입니다. 27년간 무기체계를 다뤄왔고 특히 첨단 구동장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아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실 메인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프레데터 드론,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까지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무기의 가동률이 수직 낙하하고 있었어요. 서부 모터가 멈췄습니다. 히토류 자석이 없으니 정밀 구동이 불가능했죠. 부국장님, 긴급 보고서입니다. 사라 콜린 분석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미국 41%, 우리 무기체계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영국 37%, 독일 39%, 일본 43%, 동맹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98%, 제가 콜린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소수점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콜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끊었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니. 저는 즉시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죠.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세 기관의 보고서가 모두 같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98%, 그때 조엘 퀸 의원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군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 한국이 98%, 농담하는 겁니까? 퀸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과 뒷거래를 했거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날 리 없었어요. 분명 데이터 조작이거나 숨겨진 거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검증 필요. 신뢰성 의문. 하지만 2시간 뒤 현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었어요. 한국군 전투기 정상 이륙, 드론 편대 정상 작동, 미사일 시스템 정상 가동. 에단 밀러 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반복합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퀸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가능해. 히토류 없이 어떻게 서부 모터를 돌린다는 거야?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에단이 이어갔어요. 한국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부 모터 없이 정밀 구동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27년 경력으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부터 직통 전화가 왔습니다. 스탠튼 부국장, 한국 기술을 즉시 확인하라.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기술을 검증하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간다니. 부국장, 보좌관이 재촉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퀸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가실 겁니까?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히토류 없이 무기를 돌린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극비리의 팀을 꾸렸습니다. 에단 밀러 중령, 사라 콜린 분석관, 그리고 MIT 출신 엔지니어 2명. 오직 5명만이 이 임무를 알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동맹국 정기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비밀을 캐내러 가는 거였죠. 출발 직전, 저는 펜타곤 상황판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미국 가동률은 39%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98%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 공군 수송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세계 최강국의 수도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게 답을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제게 물었어요. 부국장님,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1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무기의 심장이에요. 중국이 그걸 알고 전략적으로 통제한 거죠. 우리는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만 살아남았다. 착륙을 앞두고 콜린이 새로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작년부터 히토류 수입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마치 필요 없다는 것처럼요. 필요 없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무기 체계라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일반 게이트가 아닌 군용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방산기술연구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탠튼 부국장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리나 박사입니다. KREMX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예요. KREMX.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리나 박사를 쳐다봤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젊었어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저희는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히토류가 필요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포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이라니. 그건 마치 휘발유 없이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과 같은 소리였어요. 리나 박사는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는데 가끔 제 시선을 느끼는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죠.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나 박사가 웃었어요.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6시, 우리는 방산기술연구원 제3연구동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홍채 인식, 지문 스캔, 그리고 금속 탐지기까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수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런 보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김도윤 선임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만 해킹 시도가 1200번 있었어요. 1200번. 그 숫자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로그를 보니 실제였어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일부 국가의 IP도 있었죠. 모두가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실험실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본 건 거대한 구동 장치였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서브 모터와 비슷했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랐어요. 히토류 자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들어있었죠. 이게 KREMX입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KURL Earth Material Exempt. 한국형 히토류 면제 시스템이죠. 에단이 장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기장 생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장을 쓰지 않습니다. 유상혁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원리예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밀 구동 시스템은 자기장을 기반으로 해요. 그게 물리학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기본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구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수백 페이지의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출력, 정밀도, 안정성, 내구성,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이 데이터는 한국의 유리한 조건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적했어요. 실제 전투 환경은 다릅니다. 극한의 온도, 습도, 충격, 그런 조건에서도 작동합니까? 리나 박사가 김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고강도 실험을 보여드리죠. 콜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부국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자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기술 검증을 받을 때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한국 팀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였어요. 대통령 과학보좌관의 공문이었죠. 마크 스탠튼 부국장에게 한국 기술 검증은 국가명령이다.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하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즉시 기술 이전 협상을 시작하라. 국가명령. 그 두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의 운명이 이 검증에 달려 있다는 거였죠. CCTV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실험 로그도요. 물론입니다. 김도윤이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있어요. 저는 MIT 출신 엔지니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리나 박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히토류 없이 작동합니까?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스탠튼 부국장님, 미국은 항상 더 강한 자석, 더 좋은 히토류를 찾으려 했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꼭 자석이어야 하는가? 왜 히토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죠. 그때 유상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고강도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하 3층 특수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극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진공에서 고압까지 모든 조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죠. 먼저 미국 측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리나 박사가 말했어요. 에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하 30도, 습도 90%, 초당 50회 진동.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김도윤이 장비를 조작했어요. 더 극한으로 가시죠.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KREMX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동시에 걸었어요. 일반 서브 모터라면 10분도 못 버틸 조건이었죠. 그런데 KREMX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출력도 안정적이었고 정밀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MIT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모든 센서가 정상 작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콜린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KREMX의 에너지 효율이 너무 높아요. 일반 서브 모터의 3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3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죠.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나 박사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기술 이전을 논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김도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금지입니다. 우리는 KREMX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내부를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어와 코일의 배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설계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에단이 물었어요. 전자기 유도가 아닙니다. 유상혁이 설명했어요. 공진 주파수를 이용한 직접 구동이에요. 히토류 자석의 역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거죠. 공진 주파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무도 실용화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2020년부터입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5년. 단 5년 만에 이런 혁신을 이뤄냈다니. 미국은 수십 년을 투자하고도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퀸 의원이었어요. 스탠튼, 뭔가 찾았습니까? 사기극이죠? 저는 실험 데이터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빨리 약점을 찾아내세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퀸 의원이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는 약점이 없었어요. 부국장님, 리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실제 무기 시스템에 장착된 KREM-X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과학자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앞서고 있다면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좋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모든 걸 보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믿기 힘들지만 콜린이 말을 꺼냈어요. 데이터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에단이 덧붙였어요. 조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MIT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진짜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실험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실제 무기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실험실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팀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투기 시뮬레이터와 미사일 구동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테스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죠. 이 세팅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KREM-X 전용 테스트 베드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반 서브모터 테스트와는 프로토콜이 달라요. 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에단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국장님, 진동 측정 센서가 일반 규격과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100배 더 정밀합니다. 0.0이 수준까지 측정하네요. 100배, 그 정도 정밀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리나 박사가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어요. 본격적인 테스트 전에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 측에서 원하는 변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2시간은 치열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마다 한국팀은 수정을 요구했어요. 온도 범위, 압력 변화, 진동 주파수, 모든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죠. 왜 우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국 표준은 서브모터 기준입니다. 유상혁이 답했어요. KREM-X는 다른 원리라서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또 다른 원리.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마치 우리가 구시대 기술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예비 테스트라도 먼저 해봅시다. 콜린이 제안했어요. 간단한 구동 테스트부터요. 한국팀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드론 모터부터 시작했어요. KREM-X를 장착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이상한 점이 나타났어요. 편차가 3%, 일반적으로는 10%가 정상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진동값을 확인해 보세요. 에단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0.02,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진동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진동이 없다니.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온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1도 상승. MIT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시작 온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요구했어요.
2번, 3번, 4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에 가까웠어요. 마치 컴퓨터가 그린 것처럼 완벽했죠. 조작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있을 수 없어요. 리나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투명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안에 KREMX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조립을 시작했죠.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진 챔버입니다. 리나 박사가 특이한 모양의 부품을 들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을 일으켜서 직접 구동력을 만들죠. 그럼 주파수가 흐트러지면? 콜린이 물었어요. 자동 보정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정해요. 인공지능까지. 이건 단순한 모터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였죠. 점심시간, 저는 팀원들과 따로 모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기술이 아닙니다. MIT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집했어요. 완벽한 기술은 없어요. 부국장님, 에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판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미국식 조건으로 재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죠. 사막 환경, 극지 환경, 심해 압력, 모든 조건을 다 걸었어요. 이 정도면 어떤 시스템도 버티기 힘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KREMX는 다릅니다. 보세요.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70도의 열기 속에서도, 영하 50도의 혹한에서도 KREMX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극한 환경을 즐기는 것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콜린이 숨을 헐떡였어요. 재료 과학의 혁신입니다. 유상혁이 설명했어요.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죠.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한 복합 소재를 개발했어요. 탄소 나노튜브. 미국도 연구하던 분야였지만 실용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거예요. 저녁 무렵 리나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본 실험을 위해 한국식 보정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풀이의 변환, 라플라스 방정식, 비선형 역학, 대학원 수준의 수학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나 박사가 핵심 공식을 가리켰어요. 일반 서부 모터는 선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KREMX는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정이 필요한 거죠. 비선형.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에단이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부국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국장님, 제 생각엔 한국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예요. 내일 본 실험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부국장님, 에단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을 동맹으로 만드는 게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공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히토류 없는 미래를.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실험이 성공한다면 모든 걸 인정하기로. 미국이 뒤처졌다는 것도,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 내일 실험에서 KREMX가 실패하기를.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그런데 그 희망은 너무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고. 다음 날 아침, 실험장으로 가는 길에 리나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입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에 장착된 KREMX를 보실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기술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 조종사들도 있었죠. 실제 전투기가 경납고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F-35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이었죠. 시작하시죠. 리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기술진의 목소리가 실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탄유리 너머로 KF-21 전투기를 바라봤어요. 양쪽 날개 아래 미사일 발사대에는 KREMX가 장착된 구동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옆에는 비교를 위해 미국제 서브모터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2, 1. 시작.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비슷해 보였어요. 두 모터 모두 정상적으로 회전했고 미사일 각도 조정도 문제없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브모터의 온도가 섭씨 45도를 넘었습니다. 정상 범위였지만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반면 KREMX는 32도에서 멈췄습니다.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요. 출력을 높여주세요. 리나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최대치의 80%까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고출력 상황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실전 성능을 결정하니까요. 모터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 서브모터 소리만 커졌어요. KREMX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서브모터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진동값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었죠.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 온도 78도 도달.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안전 범위 초과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국 서브모터가 자동으로 정지한 거예요. 과열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23분.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KREMX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35도, 진동은 거의 제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KREMX를 100%로 올려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100% 최대 출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분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KREMX는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아니, 정상을 넘어 완벽했습니다. 그래프가 일직선이었어요. 출력, 정밀도, 안정성, 모든 수치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죠. 어떻게, 콜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분. KREMX가 40분째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37도, 진동은 여전히 측정 불가 수준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세훈 수석연구원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부하 테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급기동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전투기가 초속 회전, 급상승, 급하강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사일 발사대는 그에 맞춰 각도를 조정해야 했죠. 극한의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KREMX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천 번의 각도 조정이 이뤄졌어요. 일반 서브모터라면 버퍼링이 생기거나 딜레이가 발생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KREMX는 실시간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이었어요. 2차 부하 단계 돌파했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설계 한계치의 150%인데도 정상 작동 중입니다. 150%. 설계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도 멀쩡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27년간 무기 시스템을 다뤄왔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KREMX는 미국 기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KREMX를 일부러 멈춘 거였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팀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이 이렇게 무력하게 패배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리나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서부 모터는 자기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히토류 자석이 필요하죠. 하지만 KREMX는 다릅니다. 공진으로 직접 구동력을 만들어요. 자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MIT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물리 법칙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모터는 자기장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잃어요. 열로 바뀌죠. 하지만 KREMX는 직접 변환이라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변환.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마치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리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보실 게 더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무기 부품들이 있었어요. 드론 프로펠러, 탱크 포탑 구동부, 잠수함 조타 시스템, 모두 KREMX가 적용된 것들이었죠. 이 모든 걸 히토류 없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성능은 더 좋아졌죠. 오세훈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드론은 비행시간이 2배로 늘었고 탱크 포탑은 회전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잠수함 조타 시스템은 소음이 10분의 1로 줄었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배, 3배, 10분의 1. 모든 게 기존 상식을 벗어난 수치였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스탠튼,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우리 기술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술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미국이 더 이상 기술 패권국이 아니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리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KREMX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하루에 수백 개를 생산할 수 있었죠. 언제부터 양산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이미 한국군 주요 무기에는 다 적용됐어요. 6개월. 우리가 히토류 문제로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양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애단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해야죠.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 차창 밖으로 포항의 공단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공장들. 저기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가.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KREMX는 게임 체인저다. 우리는 즉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은 실제 비행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엔 서울에서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KREMX를 보게 되겠죠. 마크 스탠튼, 미국 전략무기국 부국장. 그게 저였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미국 관료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국적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무너질 뻔한 세계, 질서가 한국 덕분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국제안보기술 포럼이 곧 개막합니다. 거대한 전시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국방 관계자, 기술 전문가, 언론인들 모두가 한 가지를 보러 왔죠. KREMX의 공개 시연을.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줄 대형 스크린, 투명한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시연 구역, 그리고 각종 측정 장비들. 마치 거대한 실험실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리나 박사가 등장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미래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시연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3개의 시스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미국제 서부 모터, 독일제 고정밀 모터, 그리고 KREMX. 실시간 비교 시연이었죠. 출력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김도윤이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새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대형 스크린의 각 시스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온도 52도, 진동값 0.3, 전력 소비 100%, 독일 시스템 온도 48도, 진동값 0.25, 전력 소비 95%, KREMX 온도 31도, 진동값 0.01, 전력 소비 38%.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전력 소비가 3분의 1 수준이라니.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이었죠. 그때 유럽기술위원회의 한스 밀러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시간 검증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리나 박사가 즉시 응했어요. 밀러 박사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체 측정 장비를 연결했어요. 독일제 초정밀 센서였죠.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0분 후 밀러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실험값에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럽의 기술 권위자가 직접 인증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은 나토 연구단 차례였습니다. 제임스 톰슨 중장이 질문했어요.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실전 환경을 재현해 주십시오. 김도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전투 시나리오가 나타났어요. 사막 전투, 극지 작전, 해상 교전. 모든 극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했죠. 미국과 독일 시스템은 차례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열, 진동 초과, 출력 저하. 결국 23분 만에 미국 시스템이, 27분 만에 독일 시스템이 정지했어요. 하지만 KREMX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40분, 50분, 1시간.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출력 효율은 오히려 올라가서 58% 향상을 보였죠. 믿을 수 없군요. MIT의 로버트 첸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군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이었어요. KF-21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실시간 중계입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금 저 전투기의 모든 구동 시스템이 KREMX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고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급상승, 급선회, 배럴롤. 모든 기동이 완벽했어요. 일반 전투기보다 더 민첩하고 정확했죠. 화면 아래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리나 박사가 답했습니다. 이미 61%의 국가에서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61%. 그 숫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움직였다니.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히토류 없이는 현대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KREMX는 유일한 해답이었으니까요. BBC 특파원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도 됩니까? 우리는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리나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때 일본 대표단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시스템 회복률은 어떻습니까? 고장 시 복구 시간이요. 김도윤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REMX는 모듈식이라 부품 교체가 쉽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이 44% 단축됐어요. 객석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위기를 막았다.
히토류 독립선언, 새로운 기술 패권국의 탄생,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었죠. 프랑스 국방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까? 현재 월 5천 유닛 생산이 가능합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내년까지 3만 유닛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걸. 시연이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드론 편대가 이륙했어요. 10대의 드론이 완벽한 편대 비행을 했죠. 모두 KREMX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아니, 소음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일반 드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객석맨 뒤에서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스텔스 작전에 완벽하겠군요. 옆자리에 영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론들이 복잡한 편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차, 분산, 재집결, 모든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태극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히토류를 안 쓰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오히려 30% 저렴합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원자재 비용이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해서요. 그 말에 객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다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동 연구 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를 추구합니다. 공유, 그 단어가 강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독점하려 했을 기술을 한국은 나누려 하고 있었. 시연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투표를 진행합니다. KREMX를 차세대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지 결정하는 예비 투표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국 대표들의 투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92%가 즉시 도입 의사를 표명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스탠튼, 즉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라. 최우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전화를 끊고 무대를 봤습니다. 리나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KREMX로 우리는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하고 있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리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그 사진은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 앞에 무릎 꿇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제시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서울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럽기술위원회, 나토 연구단, 아시아태평양 방산협회가 공동 평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CNN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구동 시스템 종합평가에서 KREMX가 모든 부문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사라 콜린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미국 전역에서 속보가 나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한국, 새로운 기술 표준 제시, 워싱턴 포스트. 히토류 시대의 종말, 월스트리트 저널, KREMX. 게임의 규칙을 바꾸다.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 기술을 일면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오후 2시, 의회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엘 퀸 의원도 조용했고, 다른 의원들은 오히려 빨리 한국과 협력하라고 재촉했죠. 스탠튼 부국장, 군수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였어요. 의장님, 이 문서를 공식 기록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 전략 수정안. 첫째, KREMX는 현존하는 최고의 구동 기술임을 인정한다. 둘째,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지정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추고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의 회복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퀸 의원이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초기 도입 비용 500억 달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면 장기적으로 2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천억 달러.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했죠. 투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2, 반대 3. 압도적 통과였어요. 미국 의회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건 진주만 이후 처음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애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스탠튼,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얼마나 뒤처진 건가? 최소 5년입니다. 대통령님. 5년.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미국 우월주의자 마크 스탠튼이. 저도 변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현실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공동개발안이 정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KREMX 기반의 차세대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거죠. 계약 규모는 3천억 달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견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칼텍, 스탠퍼드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했어요. 모두 35명. 한국에서 1년간 KREMX를 배울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놀라운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조엘 퀸 의원의 아들, 케빈 퀸이었어요. MIT 박사과정생이었죠. 왜 지원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미래를 보고 싶어서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를 선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편견 없이 기술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파견단 명단을 확정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리나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스탠튼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KREMX의 상세 설계도였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핵심 기술을 공유한 거예요. 신뢰의 표시였죠. 설계도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수천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콜린이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펜타곤에서 회의 요청이 왔어요. 회의실에는 각 군의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가 KREMX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거였죠.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2년 안에 주요 무기 체계의 절반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절반이면 충분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중국의 히토류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수함 시스템도 가능합니까? 한국은 이미 자국 잠수함에 적응했습니다.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F-35는요? 개조가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능이 30% 향상될 거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신사들,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미국 군사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군이 KREMX 도입에 찬성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국이 겸손을 배웠어.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저도 웃었어요. 정말로 한 달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미국의 미래는 협력에 있다. 마크 스탠튼 부국장 단독 인터뷰.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발전시키느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비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지였어요. 미국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파견단 35명과 함께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나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탠튼 부국장님.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함께 배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협력이니까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하러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월함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내가 틀렸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파견단을 이끌고 포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히토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뉴욕 UN 본부 국제기술안보위원회 특별총회를 개회합니다. 거대한 회의장의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KREMX를 히토류 위기 대응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표결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 수석으로 단상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한국에서 KREMX를 배우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를 구할 거라는 걸.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안건 번호 2025-007. 한국의 KREMX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건. 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술 검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연구기관이 6개월간 진행한 독립검증 결과였어요. KREMX는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히토류 제로 상태에서도 완벽한 작동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각국 도입 사례 발표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KREMX 도입 후 방산 가동률이 95%로 회복됐습니다. 중국 히토류 통제 이전 수준을 넘어섰죠. 일본 대표가 이어갔어요. 자위대 함정의 40%에 이미 적용했고 연료 효율이 38% 개선됐습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각국이 차례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KREMX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준 채택은 동의하지만 기술 독점을 우려합니다. 리나 박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표단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국은 독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4개국과 기술 공유 협정을 맺었고 기술 이전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KREMX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겁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죠.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히토류를 무기화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중국은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KREMX 표준 채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히토류는 여전히 다른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기 체계에서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죠. 중국도 KREMX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오후 3시 드디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KREMX를
히토류 위기 대응 국제표준 RECS-2025로 채택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전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결과가 표시됐어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최종 결과 찬성 178, 반대 6, 기권 9.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KREMX는 이제 국제표준입니다.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의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술이전 국제펀드 설립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KREMX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였어요. 한국이 제안한 거였죠. 초기 자본금 1000억 달러로 시작합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200억, 미국이 300억, EU가 300억, 나머지 국가들이 200억을 출자합니다. 또 한 번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엔 만장일치였어요. 모든 국가가 펀드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그때 의장이 특별 발언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표,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들고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2달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죠. 한국 기술을 의심하고 심지어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KREMX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기술 혁신 중 하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리나 박사님. 리나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리나 박사님의 인내와 포용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의심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미국을 살렸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을 수 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든 대표들이 일어나 리나 박사를 향해 박수를 보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영원한 기술 동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리나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의장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KREMX는 국제표준 코드 ISO-RECS-2025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3년 내 도입을 권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CNN 기자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표준 채택이 중국 히토류 전략에 미칠 영향은? 리나 박사가 답했습니다. 히토류는 여전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KREMX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70% 국가가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90%가 넘을 겁니다. 로이터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포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동시에 만들 예정입니다. 1000명의 연구원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34개국이 즉시 KREMX 도입 협정에 서명했어요. EU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KREMX로 전환합니다. 5천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일본은 KREMX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합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 각국이 앞다퉈 도입을 선언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어요. 불과 석 달 전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를 말하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탠튼 부국장, 당신의 연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배웠죠. 겸손의 가치를. 캐나다 대표가 합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들과 다른 질문을 했고 다른 답을 찾았죠. 밤 10시 리나 박사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UN 본부 테라스에서 뉴욕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원한다면 가능했을 텐데. 리나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독점은 발전을 막아요. 공유해야 더 나은 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 세계를 돕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를 힘이 아니라 지혜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부국장님, 리나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불빛이 가득한 뉴욕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히토류 의존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표준을 한국이 만들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KREMX가 국제 표준이 된 이상 히토류 무기화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술 표준을 채택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 거였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인정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 공장들이 KREMX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히토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1년 후 포항 KREMX 자동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에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 공동으로 건설한 세계 최대 규모의 KREMX 생산 시설이었죠. 저는 미국 기술팀 대표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부품을 조립했고 레이저 검사기가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시간당 100개, 하루 2,400개의 KREMX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생산 안정률 99% 달성.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99%. 거의 완벽한 수치였어요. 불량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일반 공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완제품이 라인 끝에서 나왔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KREMX. 겉보기엔 평범한 모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었죠. 첫 출하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전쟁으로 무기 체계가 파괴됐는데 KREMX로 재건하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처를 KREMX가 치유하는 거였군요. 오후에는 각국 견학단이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아세안, 남미 국가들. 모두 KREMX 도입을 준비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케냐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우리도 자체 방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군요. 그게 목표입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히토류 걱정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날 한미 공동연구팀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에서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연구원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케빈 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그는 완전히 한국 기술에 매료되어 있었죠. 오늘부터 차세대 KREMX 개발을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현재보다 2배 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미국 연구원들의 체계가 만나니 시너지가 대단했죠. 점심시간, 저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포항의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리나 박사가 옆으로 왔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1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죠. 지금은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패권이 뭔지. 저는 잠시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년간 깨달은 것을 말했어요. 패권은 자원이 아니라 원리예요. 히토류를 독점한다고 패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히토류가 필요 없는 원리를 만드는 게 진짜 패권이죠. 리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캐지 않고 원리를 캐냈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땅을 파서 광물을 찾은 게 아니라 생각을 파서 새로운 길을 찾았던 거예요. 오후에는 새로운 연구원들이 배치됐습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폴란드에서도 왔어요. KREMX는 이제 세계의 기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미 기술협력 1주년 기념식이었죠.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고 현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리나 박사와 제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어요. 1년 전 서울 포럼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은 구도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성취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드론이 공장 상공을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축구장 20개 크기의 공장, 연구동 5개, 기숙사 10개. 모두가 KREMX를 위한 시설이었죠. 영상을 보면서 애단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많이 변했네요. 뭐가요? 모든 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미국이 한국에서 배운다는 게 맞았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세계 기술 질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마지막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리나 박사를 만났습니다. 부국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어요. 박사님이야말로. 제가 답했습니다. 세계를 바꾸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공단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KREMX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였죠.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히토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원리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이 그 문을 열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탠튼 부국장님, KREMX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1년 전 중국이 히토류를 끊었을 때 우리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KREMX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한국이 선물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스승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겸손과 공유의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KREMX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리나 박사가 준 선물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히토류 셧다운으로 시작된 위기,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과 불신, 진실을 마주한 충격, 겸손을 배운 과정, 그리고 함께 만든 미래, 모든 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화였죠. 제가 직접 겪고, 변화하고,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모뉴먼트가 보였어요. 미국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기념비가 아니라 원리에서 나온다는 걸.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나 박사였어요. 부국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차세대 KREMX 발표회에서. 그때까지 더 배워올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만한 미국 관료가 아닌 겸손한 기술자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나를 바꿨고 KREMX가 세계를 바꿨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차례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